반갑습니다. 오늘 또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유교 경영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주제에 해당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쭉 앞에서 소개한 신뢰의 조건과도 관계가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람과 사람의 연결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내 부하와의 관계 또는 여러 다양한 거래처와의 관계 등 다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결정적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을 대하는데 주의를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유의사항을 봐야 하는가 8가지를 제시해 봤습니다. 그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책하지 말고 자신을 반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답이 없는 원인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 편파심은 판단을 그르게 되게 한다. 경험을 통해서만 밑에서 일하는 노고를 안다. 간소한 관리와 관용의 자세로 임한다. 충수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인간 관찰의 안목을 닫고 있는가? 이번 은혜는 잊지 말고 갚아라. 이 8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고전 중에 특징 중에 이 하나는 대응할 그 다음에 응대할 응대, 응대 응대 이 사령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응대사령. 중국 고전의 특징 중 하나는 응대사령의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 응대사령이란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회생활의 다양한 현장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의 대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인간관계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모든 이 중국의 고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사회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겠죠. 유교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선설을 바탕으로 인간을 신뢰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신뢰만으로 인간관계를 양호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를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궁리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서오경에도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요령 같은 게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남은 시간에 이 8가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책하지 말고 자신을 반성하라. 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궁자후, 자신의 행위는 심하게 꾸짖고 남에 대한 이 나무람은 약하게 하면 곧 원망에서 멀어진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해라는 겁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타인에게는 관용의 태도로 대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원망을 사는 일은 적어진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논어나 사서오경 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고전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관계의 대원칙 중 하나를 말하자면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용으로 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하게, 이건 뭘 말하냐?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을 뭐랄까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응당져야 할 책임은 깨끗이 진다는 것이 자신에게 엄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남에겐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남의 흠을 잡아가지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이거와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신에게는 관용, 남에게는 엄하게 하는 그러한 이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참 여기서 자신에게 엄하고 엄격하고 남에게는 이 관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 수양이 되지 않으면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는 관용, 남에게는 엄함,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은 어떤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우리가 이 사람들은 막 자신에게 엄하게 하는 이 문구를 그래도 지켜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되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은 자신의 책임은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오롯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원망을 피한다. 그런데 공자의 말에 있는 이 원망을 멀리한다. 사람의 원망을 사는 일도 적어진다. 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약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의 원망을 사는 것에 그다지 경계심을 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마도 남의 원망을 사더라도 내가 그렇게 심각한 손해를 입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남의 그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한다면은 저쪽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정도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원망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기회가 오면은 원한을 반드시 갚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집념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치 전범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몇십 년 전에 이 나치의 범죄를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범죄자를 추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품은 원한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때가 오면 어디에서든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망을 사는 따위의 일을 한다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그 원한의 안갚음을 당하는 일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지 아주 옛날부터 남의 원망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이 말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고입니다. 원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에겐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용을 하는 이 문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원망을 사는 행위를 한다면 아무리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관계는 파괴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엄하게, 남에게는 관용,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